그 정도면 충분해. 사람이 좀 쉬면서도 살아야지 뭘 또 하려고. 주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다면 오늘 영상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주변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 취업 전이거나 아직 시험 합격 전인 분들, 취업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노력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을 다 가진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에서 더 이상 공부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성공도 취업이나 시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의 두둥책은 본그룹 김철호 회장의 정성입니다. 우선 저자인 김철호 회장님부터 소개할게요. 본죽 다들 아시죠? 몸이 아프거나 식욕이 없을 때 적어도 한 번은 드셔봤을 텐데요. 김철호 회장님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도 해봤고 개인 사업으로 승승장구해본 경험도 있지만 IMF로 인하여 사업은 부도가 났고 숙대 입구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죽 전문점 본죽을 개업하면서 외식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죽은 외식업계에서 아주 꺼려하는 아이템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플 때만 죽을 먹는다, 즉 환자들만 죽을 먹는다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싹 뒤집고 죽 브랜드를 개발하여 본죽뿐만 아니라 지금은 본 비빔밥, 본 도시락 등등 많은 브랜드들을 성공시켜 본그룹을 만든 분이 김철호 회장님입니다. 이 책 정성에는 이러한 김철호 회장님의 경험담과 마음, 신념이 담겨 있어요. 요식업은 정성이 생명이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죽시장에 도전을 한 이유는 남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튼튼해야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니 희망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특히 저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공한 사람들은 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더 할까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각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본죽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김철호 회장님의 아내인 최복희 대표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김철호 회장님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열정과 도전에 결국 손을 들고 본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죠. 물론 본 그룹도 처음에는 새로운 비빔밥 분야에 도전하는 걸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본죽이 잘 되는데 왜 어렵게 새로운 비빔밥 분야를 도전을 하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잘못되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본죽조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죠? 이런 부정적인 반응과 의견을 이겨내고 결국 본 비빔밥은 본 그룹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답니다. 여기서 김철호 대표님은 아내의 무모한 도전을 지지하게 된 이유, 본죽이라는 제1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본죽과 비빔밥 등의 제2 브랜드, 제3 브랜드를 계속해서 출시한 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말했는데요. 본의 정신 때문이다. 본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저자는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본의 정신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인지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메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은 아주 고된 일이죠. 네이밍부터 메뉴의 맛과 재료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지만 저자는 이 과정을 고되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 일의 가치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는 직업이 변리사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도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루는 발명, 브랜드라는 대상
일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직업상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구자, 창업가, 스타트업 대표들이니까요. 딱 들어도 도전 정신이 강한 분들이라고 느껴지죠? 사실 저는 10년 전에 변리사 시험을 선택하고 공부하면서 공부가 너무 고되니 자격증만 따면 좀 수월하겠지? 만사 오케이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착각은 실무에 투입되자마자 바로 깨졌죠.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다시 공부할 것도 많고 특허법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며 사례는 또 너무 다양했죠. 제가 전공한 뇌과학에 딱 맞는 발명은 거의 없었어요. 발명을 접할 때마다 공부가 항상 필요했죠. 게다가 융합의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접목되니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야? 이렇게 툴툴댔는데 오히려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다양한 연구자, 교수, 발명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니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도전, 창업을 하는 내면의 굳건한 마인드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봐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고요.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보니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감사하게 느껴졌는데요. 억지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시대에 맞춰가려고 도전하다 보니 저는 알게 모르게 계속 발전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했던 모든 도전이 다 성공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했고 당장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이런 도전을 통해 안주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게 참 행복이라고 느끼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 등등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거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며 안주했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성공의 시옷도 꿈꿀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 언젠가 포텐이 터질 것이고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업 때문에, 직업 덕분에 어쩔 수 없이 10년 넘게 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도전은 결국 성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뇌가 굳은 것 같아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경 가소성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한계에 1만 더 푸시하고 넘어서길 응원합니다. 이런 1과 1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레 성공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